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3월 7일 금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렇게 하락세가 깊지는 않지만요. 조금 힘이 겨운,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차별화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수는 보합 수준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종목, 보유 종목들 그렇게 썩 좋은 결과는 아닐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49%, 그래서 2563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그보다 조금 더 밀려서요, 마이너스 0.98%, 72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좀 약한 모습이지만, 그 중에 이제 조금 오늘 도드라진 업종이라고 그러면요, 방산 쪽,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 이런 것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하나 포스코 그룹 주식들이 최근에 이제 알래스카 얘기 나오면서 포스코 그룹 전체가 상당히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7.2% 올랐는데요. 요 근래 며칠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시장 특징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또 근래 대단히 좋지 않았는데 오늘 또 살짝 이렇게 좀 반등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의 에너지, 힘, 활기를 보여주는 거래대금인데요. 큰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11조 8천억. 그러니까 최근에 한 15조, 13조까지 갔다가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이 7조니까요. 코스닥도 비슷하게 그렇게 나쁜 거래대금은 아니다. 그렇지만 강세장에서 한 15조 이렇게 넘어간 비교했을 때 지금 11조라고 그러면 거래가 조금 한산한 그런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거래소 일본 그래프 이렇게 보면요,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락폭이 깊었다가 최근 며칠간은 이렇게 살짝 반등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21선 아래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다만 이렇게 밑에 그 하단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저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방어가 되고 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사주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는 하방으로 이렇게 좀 경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활발하거나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빠지는 거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하루 흐름을 보기 위해서 10분봉 이렇게 한번 보면요,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쭉 올려붙다가요, 종가 무렵에 조금 이렇게 밀렸죠.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좀 힘이 약한 편이다, 탄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해외 시장 대비했을 때는 우리 시장이 굉장히 차별화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수급을 보면요, 오늘 전체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490억 매수 후였습니다. 코스닥도 한 350억 정도 매수 후였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매수해 준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고요. 삼성전자만 따지면 오늘 200만 주, 거의 한 300만 주 가까이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제 전체로는 약간 플러스가 났다는 거는요, 기타 종목에서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수세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들이 오늘 1,800억 매도 우위입니다, 거래소에서. 반면에 기관이 전체로 300억 매수 우위입니다. 최근에 기관들이요, 전체로는 매도 우위고 연기금만 매수 우위였는데 오늘은 전체로 봤을 때도 매수 우위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나마 하방으로 경직된 게 기관들이 이렇게 좀 사주면서 방어가 되고 있다. 최근 그 추이를 보면요, 이게 지금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매 추이를 보면
근 10일 동안 이렇게 매도 우위하다가 어제 1,300억, 오늘 490억 매수 우위했습니다. 이게 이제 추세로 이렇게 돌아섰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나마 이렇게 팔던 거를 좀 멈추고 약간이나마 매수 우위했다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들하고 정반대로 개인들은요, 최근에 매수 우위하다가 어제 오늘은 3,600억, 오늘은 또 1,8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하고는 정반대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이게 좀 눈에 띕니다. 기관들은 또 최근에 3일간은 다시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10일간 이렇게 팔다가요.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이죠. 연기금이 어제는 하루에 550억 매도 우위했어요. 55억입니다. 550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간 매도 우위했는데 이게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매도 우위한 겁니다. 오늘도 이제 480억 정도 매수 우위했는데요. 연기금이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령 이후에요. 그 전체 누적을 보니까요. 연기금만 해가지고 한 6조 4천억을 매수 우위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반면에 외국인들은 한 8조 4천억을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많이 사줘서 이 정도지 안 사줬다고 그러면 외국인들 매도세 때문에 우리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드시죠. 근데 연기금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데요. 금년 그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치가 14%를 조금 넘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주식 보유 비중이요. 우리 국내 주식 비중 보유 비중이 12%가 조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2% 넘게 아직도 매수 여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액으로는 한 8조 넘게 아직도 국민연금 기준으로 했을 때 주식을 살 만한 여력이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수급 놓고 봤을 때 연기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를 해준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조금만 매도세를 좀 주춤한다고 그러면 시장은 좀 우리가 상승장을 좀 기대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 수급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연기금이 하루도 빼지 않고 이렇게 매수 우위해주면서 시장이 급등은 못하고 있지만 하방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직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먼저 고객 예탁금 보면요. 53조 5천억입니다. 전일 57조까지 갔다가 근 한 3조가량 이렇게 빠져나갔죠. 그렇지만 전체 이렇게 추이를 보면 작년 연말 이후에 작년 연말 최저점이 한 50조 정도거든요. 한 3조 넘게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다. 개인들 예탁금이라는 거는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전체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게 주식형 수익증권, 그러니까 펀드 쪽으로 이렇게 예탁 잔고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요 며칠은 살짝 이렇게 줄기는 있지만요. 전체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 작년 한 9월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115조에서 지금 135조니까요. 한 20조 넘게 늘었습니다. 펀드 쪽으로는 계속 돈들이 좀 들어온다. 요게 이제 테마별 업종별로 ETF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증시 주변 자금, MMF 잔고를 이렇게 보면요. 증시 대기 자금 성격도 있죠. 170조에서 지금 216조까지 근 한 46조가량 늘어났습니다. 요게 금년 초부터니까요. 지금 3달 정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를 둘러싼 저변 그 주변 자금은 대단히 풍부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조금만 된다고 그러면 이런 돈들 중에 일부가 우리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CMA 잔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다고 그러고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그 경상수지 흑자가 거기에는 이제 무역수지 또 상품수지 우리 여행수지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이제 전체를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년 한 100조 넘게 이렇게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자금력이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렇게 경상수지가 흑자 규모가 컸다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경제가 그런 면에서는 활기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시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반영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최근에 연기금 이렇게 많이 매수해 주면서 하방 경직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만 좀 갖춰지면 우리 시장은 상당폭 여기서 반등해 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게 다우 그래프인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2.6% 빠지면서 완전히 이제 자리가 굳어진 것 같아요. 하락세가. S&P 500 마이너스 1.7%, 필라델피아 반도체 특히 마이너스 4.5%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 요게 미국 시장에는 주식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저성장 속에서 물가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들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니케이 마이너스 2.1%, 대만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대만, 일본, 미국 시장이 똑같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독일이 플러스 1.4%, 프랑스 플러스 0.2%, 유럽 시장은 미국하고 완전히 차별화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어느 정도 좀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 후로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나 전쟁 전 그때 주가를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0.4%, 항생 마이너스 0.6%. 오늘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대단히 강한 모습이죠.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다음에 미국 시장 주요 종목들 이렇게 보면요. 지금 보이는 게 시간외 거래인데요. 빅7, 이제 지금은 이제 그 M7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갔죠. 오히려 중국 쪽 7개 종목을 M7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애플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시죠. 그래프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래도 애플이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 외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1.1%, 어제 마이너스 5.6%. 그래프 모양 보면 예전 가격 요 시점이 요 오르기 바로 직전이 그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 그래프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테슬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유럽, 중국, 또 미국 내에서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가 가장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쪽에서도 판매가 저조하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이렇게 모양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간외에서는 0.4% 플러스인데요. 어제 종가가 5.7%, 대단히 크게 빠진 셈이죠. 이렇게 엔비디아도 이렇게 보시면 추세가 완전히 이렇게 꺾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영향이 지금 우리 시장에 HBM 또 AI 관련주들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엔비디아 이 패턴을 우리 시장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국 시장하고 달리요. 또 중국, 홍콩 시장은 굉장히 좋은데요. 거기에 있는 상장돼 있는 요즘은 이제 미국 그 M7이 중국 시장, 홍콩 시장에 상장돼 있는 빅테크 주식 7개 종목으로 이렇게 얘기가 대신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에 삼아서 그래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먼저 알리바바 그래프 모양이 이렇습니다. 대단하죠. 미국 시장하고 전혀 이렇게 정반대로 가고 있죠. 텐센트 이렇습니다. 비슷하죠. 오늘은 이제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비아디가 그래도 조금 다른 쪽보다는 좀 하락세가 조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노버 이런 식이고요.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SMIC 반도체 관련주죠. 여전히 이렇게 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대만 이런 쪽하고는 전혀 중국 시장이 다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요. 오늘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들 좋았습니다.
오늘만 아니고 최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포스코 그룹 상장 기업들 이렇게 제가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7.2%, 엠텍이 7.7%,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은 200원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4.2%, 스틸리온 17%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 그룹들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요. 최근에 이제 알래스카 그 가스관 얘기들도 호재로 작용한다 이렇게도 생각은 되지만요. 근본적으로는 중국 철강 그 덤핑 반지 관세.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 그 철강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면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많이 들어왔냐 그러면 2021년에 그러니까 저가 후판 따졌을 때 후판이라는 거는 그 철강 두께가 6mm 이상 강판을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요게 2021년에 한 44만 톤 수입이 됐었는데 2024년 작년에 138만 톤이니까 근 한 3배 넘게 수입 물량이 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국내 철강 업체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반덤핑 관세라고 그래야 되겠죠. 최대한 38%까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철강 업체에는 굉장히 호재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알래스카 그 가스관 얘기까지 같이 겹치면서 전체 종목들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 관련 주식들 하나하나 이렇게 좀 보면요. 포스코 홀딩스가 오늘 7.2%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사고 있어요. 어제 25만 주, 오늘 33만 주, 근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이렇게 같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주식이 그래프로 봤을 때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락세를 오랫동안 보였다가 최근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요. 절대 가격으로는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전 대우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기관 특히 연기금이 그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계열사 중에 실적만 따지고 봤을 때는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기업 내용이 가장 좋다.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도요. 작년 보니까 인터내셔널이 지금 시총이 한 10조밖에는 안 되는데요. 매출이 한 32조, 영업이익이 1조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짜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ROE로 보니까 한 14 정도 되는데요. 계열사 중에서는 가장 알짜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무역 관련만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에너지 관련 그러니까 회사 그 내용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특히 자원개발 관련해서 이제 알래스카 이 저 가스관 얘기 나오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아까 포스코 홀딩스나 비슷한데요.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었지만 예전 가격 따지면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염려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트럼프가 야심차게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 추진하겠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특히 일본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수익성 면에서 우리 정부나 포스코 그룹이나 또 관련 기업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겠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해서는 자원개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꾸준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에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은 이렇게 좋지가 않지만 또 수익 면에서도 지금 약간 적자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하락세가 굉장히 컸다. 여기도 이제 최근에 양극재 그 가격 하락 때문에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은 그런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요. 물론 이제 다른 그 배터리 주식들도 비슷하지만 가격 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좀 하방 경직이 되고 있지 않나. 요 정도는 조금 들어갈 만한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돼요. 서둘러 들어갈 건 아니지만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서서히
포스코 퓨처엠도 에코프로 BM이나 LG 엔솔이나 이런 쪽하고도 흐름이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 수익성 면에서는 그보다는 다른 그 종목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퓨처엠도 좀 이렇게 주목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포스코 스틸리온도요. 회사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시총이 한 2,800억 되는 회사인데 여기가 의외로 포스코 그룹 내에서 규모는 작지만 실적 면에서 괜찮은 회사 같아요. 여기가 이제 도금 강판, 컬러 강판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서 가전이나 자동차 이쪽 시장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제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수익성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최근에도 이렇게 보시면 2022년에 영업이익이 380억, 23년에 300억, 작년 같은 경우 519억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상당폭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실적인데요. 규모는 작지만 알짜 기업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보면 다른 계열사들보다 조금 더 야무진 맛이 있죠. 오늘도 이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17%니까 포스코 그룹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상당히 탄력이 있게 올랐습니다. 물론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덤핑 관세 요 얘기가 포스코 그룹 전체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기다가 알래스카 가스관 얘기까지가 거기 이렇게 더해지면서 포스코 그룹이 최근 며칠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방산 업종들이 또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최근 시장이 주춤한 데 비해서 방산업종 주식들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현대로템 거의 앞에 고점을 이렇게 넘길 기세죠. 21선 위에서 다시 이렇게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한국 폴란드 외교부 장관이 바르샤바에서 양국 간 그 방산 협력 가속화하기로 합의를 봤다. 그 뉴스가 떴습니다. 우리 외교장관이 폴란드를 직접 방문해서 방산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계엄 이후로 좀 흐지부지 되는 것 같았는데요. 요거를 협력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2022년에 우리가 이제 442억 달러, 요게 금액으로 우리로 따지면 거의 한 6조 가까이 되는 금액이죠. 방산 계약을 체결해서 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 공격기 이런 것들을 근한 6조가량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K2전차, 현대로템 얘기입니다. 2차 이행 계약이 한 180대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게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번 그 회담에서 다시 요거를 추진해 나가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현대로템이 그래프가 이렇게 모양이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은 제가 꾸준히 이렇게 강조를 드린 그런 종목인데요. 혹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추이가 조금 더 지켜볼 그런 종목이다. 그 외에 이제 한화 에어로 같은 경우는 앞에 신고가 내면서 현대로템보다 더 이렇게 강한 모습입니다. 한화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산주들은 오히려 최근 시장 전체하고는 달리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오히려 호재가 거듭 이렇게 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더구나 우리 정부에서도 각별히 이쪽에 조금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이쪽으로 대단히 좋았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이렇게 쫓아간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무리로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쉽게 팔아서는 안 되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더존비존. 최근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하락폭이 깊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얘기는 이제 25일 날, 26일 날, 3월 이제 그 제4뱅크 인터넷 뱅크요. 요거 이제 설립 그 인가 신청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안 남은 거죠. 아마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이제 루머들이 난무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위아래로 탄력 있게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요. 더존뱅크 신한지주하고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죠. 더존뱅크가 가장 유력한 거 아닌가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나온
그런 뉴스라든가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더존뱅크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장담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25, 26일 곧 넘어서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보면 이제 우리가 그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더존 비주얼은 그때쯤 가면 어쨌든 좀 탄력이 붙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최근에 9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이렇게 조정을 깊게 받았기 때문에요. 안 가지신 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들어가서 사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밑에서부터 따지면 뭐 4만 원대 이런 때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도 상당히 높아 보이지만요. 취해 깊었습니다. 조금 들어와서 살만한 그런 가격이다. 재료도 많이 남아있고 실적도 굉장히 최근에 좋습니다. 또 AI 관련해서 대표 종목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좋지 않은 게 무슨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더존 비주얼도 아마 그런 흐름을 같이 이렇게 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장을 끌었던 주도주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눈에 띄죠. 거의 조정 없이 이렇게 한 달 동안에 3배를 올랐다가 최근에 아주 조정을 깊게 받고 있습니다. 42만 원에다가 지금 32만 원이니까요. 20% 조금 넘었죠. 그래서 오른 것 따졌을 때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하락이 깊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바로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요. 이제 21선이 이렇게 깨지면서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이 조금 있어야 된다. 기간 조정이라는 거는요. 이익이 난 사람들 물량을 이렇게 조금 사주면서 손이 좀 바뀌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야 좀 몸이 가벼워지면서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는 많이 가겠죠. 1년 동안 꾸준히 저는 얘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손이 한번 바뀌게 되면 상당히 모양은 더 좋아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급히 서둘러서 들어갈 종목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시장의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SPG도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물량이 워낙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물량을 조금 축소를 해서 몸을 좀 가볍게 한 다음에 좀 이렇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하나 이렇게 덜렁 넣어놓고 기다린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CJ 대한통운 오늘은 또 1,300원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렇게 화끈하지는 않지만요. CJ 대한통운도 여러 가지 외국인들 지금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연기금도 꾸준히 사더니 최근에는 팔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또 3일 동안은 매수 우인데요. 그래프로 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하락세가 굉장히 컸죠. 그러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도 전체 시장 따라서 좀 조정은 받고 있지만 21선 위에서 좀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대비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이죠. 또 CJ 대한통운은 알리테무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물동량을 받는다 그런 호재도 있지만요.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은 종목임에도 주가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빠졌다. 이제는 쿠팡이나 네이버하고도 알리테무 물동량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는 좀 경쟁을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요. 요게 지금 매물대입니다. 지금 그 매물대에 딱 갇혀 있거든요. 여기 벗어나면 그 위로는 그렇게 매물이 두텁지 않아요.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도 CJ 대한통운은 지금 정도가 매물 소화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최근에 상당히 하락폭이 컸는데요. 요 며칠은 또 바닥에서 이렇게 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등해주는 지점이요. 이렇게 밑단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단 이 추세선, 여기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요 지점에서는 반등해주고 있다. 이번에도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프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수급 면에서는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약간 플러스가 있고 어제도 약간 플러스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팔고는 있지만 매도 일변도는 아니다. 사주기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금년 들어서 계속해서 한 6조 넘게 매수 우회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을 지금 14%까지 계속 이렇게 한 8조 규모라고 그래요. 그 돈으로 따졌을 때 지금 한 12% 정도 비중이 되는데 14% 정도까지는 금년 목표다. 그렇게 봤을 때 매수 여력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도 금년 들어와서 연기금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해 주면서 시장이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미국 시장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빠질 때도 우리 시장이 상당히 하방으로 경직하면서 단단한 면모를 보였는데요. 추가로 앞으로도 사줄 만한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시장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면 안 된다. 빠질 때 겁먹고 손절매하거나 팔아버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빠질 때 쓸만한 종목들을 저점에서 이렇게 사보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마치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